서접 스님과 함께하는 참하고도 차기행 제8부 본격적인 차기행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차들은 이런 차 호에다 보관을 해야지만 미생물이 안전하게 보관되는 거고, 이 차가 그 진화가 잘 이루어져서 좋은 차, 내 몸에 이로운 차를 만들어내는 거. 차창에서 차를 좋은 차를 만들지만 결론은 가져가 소비자가 아무데나 막 진열장이나 찬장 속에 막 습한 데다 집어넣으면 차의 잡냄새, 또 심지어는 냉장고에 넣어놓은 것이 냉동고에 넣어놓은 장롱 속에 아끼다고 그러면 차가 이제 어떻게 돼? 못 드시는 거예요. 예전에 참하고도 갈 때 우리가 이렇게 대나무 바구리에다 차를 넣어갖고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차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근데 이 차는 생차가 아니라 숙차예요. 숙차는 발효가 다 끝나갖고 나온 차라서 만드는 공정 자체에서 이렇게 발효를 다 끝내갖고 나온 차들이죠.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진 건 전차. 네. 그리고 이제 또 동그랗게 호박 모양으로 만들어진 건 이건 타차. 타차. 이걸 타차라 그래요. 타차. 네, 근데 또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큼 작게 만들어진 타차가 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들은 이제 차를 만들고 나서 제일 밑에 있는 이제 마무리에 있는 차를 갖고 만들어요. 그래서 차가 종류가 이렇게 병차, 전차, 타차. 이건 벽돌 모양으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네. 7개씩 들어있어요. 7편씩. 예. 357g에 해가지고 이거를 7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참하고도 갈 때 마방이 이제 차를 싣고 갈 때 이걸 어떻게 실었냐면 이게 7에 42. 그렇게 600g 정도 되는 것을 그렇게 일부러 맞춰가지고 차 말에다가 나눠가지고 이렇게 싣고 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에는 어머니들이 옛날에는 뭘 물려줬죠? 자식들한테. 막 재산 주고 집 준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차를 자식들한테 생일날 한 통씩 선물해 주는 거예요. 왜냐? 건강을 잘 지켜라고. 아이들에게 건강을 이 차를 통해서 잘 진화를 시켜서 오랫동안 건강을 잘 유지해라고 생일날 부모님들이 이렇게 한 통씩 선물을 한대요. 손주들한테 하나씩 선물해 주면 좋아요. 이게 네, 이 차가 진짜 좋은 차들. 이런 차들을 찾기 위해서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잠깐만 제가 해드릴게요. 이만큼만. 만지기가 어렵거든요. 좀 이런 차들이 굉장히 그냥 고수차들이에요. 이거는 빙도. 네, 빙도. 네, 빙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해서 산차. 이거는 이제 이렇게 놔두면 진화가 빨리 돼요. 발효가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일부러 발효를 빨리 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산차를 갖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보관을 좀 용이하고 하기 쉽다 그러면 이렇게 병차 압착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해 새로 나온 빙도예요. 그 보살님이 드셨던 차가 그 빙도 지역의 차 이 차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빙도 지역에서 나온 차는 그 가격에 손도 못 대는 가격인데 이제 한국에서 드셨던 거죠. 이게 바로 빙도예요. 카멜리아 시네시스가 3단계의 변화를 일어나는 거죠. 폴리페놀, 폴리데아닌, 폴리누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7가지 합성의 물질이에요. 폴리페놀이. 모든 영상 저작권들이 있어갖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요즘은. 그러진 않은데. 맞아요. 그러진 않은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차 저울이에요. 이게 차 저울. 그리고 이게 유리는 좀 뜨거워서 사실 유리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후는 숙차나 노차들을 우려 먹을 때 쓰는 것이 좋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통 중국 사람들은 차를 우려 먹을 때 8g 정도 우려 먹어요. 한 두세 사람이 우려 먹어도 8g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한 3g에서 5g 정도. 차를 좀 드신 분은 5g 드시고 차를 좀 안 드신 분들은 3g. 근데 저는 차를 너무 진하게 먹는 게 별로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일단 제가 해볼게요. 거울을 0으로 재료로 맞춰놓고요. 이거 무게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재료를 맞춰놓고 여기다 제가 올릴게요. 차를. 네, 이게 빙도 올해 신차 빙도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몇 g을 먹냐면요. 우리 인원이 좀 많으니까 제가 좀 넉넉히 드릴게요. 2번 차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흰색 이파리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네. 이게 바로 은호거든요. 은호. 네, 이파리가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데 이게 은색 침이 이렇게 있어요. 은색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래야 보살님들이 이런 걸 보셔야지만 밖에 나가서 이 손님이 나를 차를 기술할 때 좋은 차를 주셨구나 안 주셨구나도 볼 수가 있고 향도 한번 맡아보세요. 그리고 이런 차들은
손으로 만드는 게 안 되고,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품을 쓰시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그게 배기 때문에 안 되고요. 네. 소영종 같은 데 가서 한국에는 이 차를 따는 게 16살 먹은 소녀들이 찻잎을 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돌려서 한번 보십시오. 이파리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계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차 물을 따르는 거 수구. 그 다음에 이거는 차를 우릴 때 차 이파리가 거칠게 우러나지 않도록 하는 거름방이고요. 이 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차. 제가 이 차를 갖고 왔거든요. 차를 우릴 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그 차의 향기를 맡는 잔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잔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한번 우려보겠습니다, 차를. 따를 때 제일 먼저 어떻게 따르냐면, 보통 차를 따를 때 막 붓잖아요. 절대 마음대로 부시지 마시고 계안이 있으면 계안 옆에다 놓고 차를 이렇게 천천히. 차가 놀래거든요. 첫 잔은 가볍게 세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아 놓으시면 뜨거운 김이 차가 익혀서 맛과 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향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 이렇게 뚜껑을 열어놔요. 한번 이것도 처음이니까 한 잔만 맡아보세요. 우리가 한 잔만 맡아보세요. 그게 빈도의 향입니다. 방금 첫 잔 우린 잔을 가지고 이 잔을 이제 첫 잔을 애원을 하는 거예요. 보이차는 가장 신속하게 이 차를 우려내야 해요. 차를 오랫동안 담가놓으면 차가 짜져요. 그래서 차를 신속하게 우려내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먼저 돌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계시니까 먼저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모르시는 분이 못 우리잖아요. 그럼 걱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우려하냐고. 근데 차를 우리지 모르는 거는 탕색으로 차를 조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탕색이 좀 이차는 분도 살짝 진하잖아요. 굉장히 진한 게 연습 같아요. 생차의 특징이에요. 아, 생차의 특징. 네네. 이거는 생차. 그리고 이 차의 특징은 다른 데는 이제 병배차인데 이거는 병배가 아니라 술료차예요. 한 지역에서 나는 차를 갖고 만들어낸 게 술료차인데 이 술료차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조금 차가 진하면 탕색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굉장히 보시죠. 반짝반짝하죠. 차가. 좋은 보이차들은 이렇게 차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우러나 있고 차가 반짝반짝합니다. 탕색 차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잔씩 따르시면 됩니다. 잔은 보이차는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잔이 굉장히 길고 큰 잔이라서 반틈 정도만 따라서 녹차 지금 색깔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혼선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보이차는 숙차와 생차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이런 차들은 숙차인 거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예. 이런 거는 발효가 되어서 나온 차고 이런 애는 이제 세월 속에서 발효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게 바로 빈부 행복지구에서 나는 꿀맛처럼 달콤하고 밀향도 나고 난향도 나고 이거 드시면 가슴이 쪼여들고 답답했던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풀어지실 거예요. 물을 급하게 막 따르잖아요. 그러면 차도 성질이 급해져요. 그래서 팽주가 따를 때 천천히. 우리 가이드님도 한 잔 하십시오. 네, 가이드님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왜 스님이 우릴 때는 차가 맛있는데 우리 집 가서 차가 맛이 없어요. 온도가 보이차는 100도에서 우립니다. 근데 차가 떨어지면 이런 차들은 온도가 떨어져도 맛이 한결같은데 병배차도 같은 경우는 맛이 온도가 떨어지면 차가 떫어져요. 카테킨 성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달라지거든요. 네,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셔서 그래도 한 가지는 배우고 가셔야 하잖아요. 이 보이차는 어떤 차냐면요. 그 차 종류가 6대 다류가 있어요. 6대 다류. 우리나라에 있는 차가 있죠. 6대 다류가
원래 이제 중국은 뭐 세계 10대 명차, 6대 다류를 통해서 10대 명차를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슨 차일 것 같으세요? 혹시 또 아시는 분 계신가? 쉽게 말하면 차의 조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차가 어디 차일 것 같아요? 차를 전혀 법제를 하지 않은 중국에 백차가 있습니다. 예. 어디서 나는 백차가 유명하죠? 예. 복건성에 나는 백차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차는 채취를 하자마자 차를 살짝 그냥 바로 이렇게 유념을 해야지만 이 차가 우러나거든요. 유념이라는 게 뭐냐면 차를 상처를 내는 거예요. 상처를 내야지만 이 차가 잘 우러나서 해서 그걸 바로 세청을 시켜서 차를 기납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마음적으로 보시면 우리 집에 5kg짜리 백차가 있어요. 그래서 백차는 3년째부터 차를 드시는데 7년째 돼야지 차가 약차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상해에 가서 복권 백차를 제가 500g짜리 6편을 제가 두고 왔는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달라고 그래서 조금 들고 지금 3편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차 중에 제일 큰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차는 법제를 하지 않고 근데 법제를 하지 않는데 차의 향과 맛이 그대로 찻잎의 향이 그대로 우러나고 있습니다. 녹차.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녹차. 우리나라 녹차는 언제가 제일 따는 때? 우전. 고구죠, 고구. 예, 고구 전에. 예, 전후로 따는 차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녹차는 냉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요. 겨울에 냉기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속이 막 열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차를 드시면 좋은데, 몸이 좀 소음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몸이 음인의 체질에 차가우신 분들이 그 차를 드시면 속이 냉하고, 그 다음에 뭐가, 냉기가 쓰려서 어디가 많이 아프죠. 무릎 관절 같은 데가 많이 시리고 좀 아파서, 그리고 위가 어떻게 되냐면 많이 수축이 되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차를 드실 때는 내 체질과 잘 맞는가를 각별히 생각하셔야 하고요. 중국에서 녹차가 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항주.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 김교각 스님이, 신라의 왕자 김교각 스님이 부화산에 차를 갖고 가셨죠. 거기가 많이 있어요. 부화산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차 드릴게요. 제가 빨리 좀 많이 내드릴게요. 설명을 좀, 차 많이 우려놓고 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떠신가요, 차 맛이? 맛있어요. 입안에 그 향기 같은 게 굉장히 부드럽죠. 그래서 차나 사람이나 그런 거예요. 좋은 차는 자기의 거친 향과 맛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도 수행이 잘 된 사람은 나라는 상이 점점 없어지고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또 다른 상대를 잘 이렇게 맞춰주고 배려하듯이 차하고 사람은 수행하는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차는 또 어떤다고 했죠? 그 차는 여러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여러 지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차라고 보시면 돼요. 인심 좋은 차가 바로 보이차죠. 참 묘해요. 아무리 좋은 차도 이런 걸 넣어서 막 휘젓거나 차를 맛있게 우린다고 막 이렇게 차를 휘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차 탕색이 금방 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차는 그냥 고요하게 우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차를 우리는 사람의 성정이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냐에 따라서 차의 탕색이 또 달라져요. 정말 묘한 차입니다. 자, 차 다시 우리겠습니다. 차는 신령스러운 차라고. 신령스러운 차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차 우릴 줄 몰라갖고 막 자기 품성대로 차를 우리는데, 차가 그렇게 되면 진짜 똑같은 차예요. 내가 울 때하고 다른 사람이 울 때하고 다시 달랐어요. 아무래도 성정이 부드러운 사람이 차를 우리고, 그러면 차도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차도 우릴 때 물을 막 바글바글 끓였는데 갖다 확 붓잖아요. 그러면 차가 거칠어져요. 좀 이렇게 한숨 쉬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에도 1기, 2비, 3비가 있는데, 1비는 고기 오목이라고 그래서 고기 눈처럼 빠글빠글 올라온 거를 1비라고 그러고, 2비는 용촌연주라 해서 구슬이 이렇게 딸려갖고 올라오는 것처럼, 빠글빠글 구슬이 이렇게 딸려오는 것처럼 그걸 2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3비 때 차가 완성이 되는데, 용촌연주.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등파구랑
그 뭐냐면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처럼 막 둥둥둥둥 거리면서 올라가는 게 바로 산비 때. 그런데 그 물을 갖고 바로 우리면 차가 이제 거칠어지니까 그 물이 고요하게 잠 들었을 때 차를 우리는 겁니다. 네. 온도가 식으면 떨궈져요. 네. 그래서 온도가 식으면 안 되고 바로바로. 일단은 또 다른 맛이 날 거예요. 자,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차를 한번 깨물어 마시면 깨물으니까 가면 별 5개짜리 우롱차가 있어요. 네, 아주 특별한 특급 우롱차들이 있는데 드셔보셨죠? 네. 또 우롱차 안에서 밀크로 들어있고 우유 맛이 나는 또 우롱차도 있고요. 아주 뭐, 아리산 우롱차, 뭐 고산 우롱차, 뭐 굉장히 종류들도 많고 차는 이제 중국에 와서 차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뭘 만드냐면 젤리 같은 맛 나는 거 그걸 만들어도 되죠. 귤향, 난향 이렇게 다 향이 나요. 네. 귤향도 나기도 하고 향들이 이렇게 5가지 향을 찾아가지고 그런 차들을 이제 보고 있죠. 선녀스님과 함께하는 차기행, 오늘은 그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직접 차를 끓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맛만 보면 되는 것이죠.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지식들을 습득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1시간 반에 걸친 선접스님의 차 강의 BBS 불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온 거리가 전부 다 차거리입니다. 와, 뭐 여기도 찼지, 여기도 차 파는데, 저기도 차 파는데, 이런 데서 정말로 진짜 좋고 정말로 확실한 그런 진품차를 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가다가 보니까 중국집, 중국 식당인데, 가는 식당이지 뭐. 주로 이제 면 파는 데인데, 생각이 나서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오니까 참 음식이 맞지가 않아요. 웬만한 음식이면 다 소화는 가르지 않는 편인데, 여기는 정말 대단해요. 한국에서 익숙하던 그런 중국 음식, 이걸 한번 시켜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건데, 뭐 한국식으로 따지면 뭐 짬뽕, 뭐 그런 쌀국수 뭐 이런 거겠지. 어둠이 껴파갑니다. 이제 식사하러 가야죠. 호텔로 돌아갑니다. 호텔 체크인할 때마다 여권을 전부 다 또 제시를 해줍니다. 다소 번거롭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이것이 중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의 나흘째 밤이 지나갑니다.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